궁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키스를 합니다. 안쪽에는 이한대 군이, 바깥쪽에는 성희주가 서 있었어요.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벽 위로 고개를 내밀어 입을 맞췄죠. 저는 이 담장을 두고 입을 맞춘 순간의 연출에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 빠른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어떤 뜻인지 다 아셨을 것 같은데요. 눈치채셨어도 이걸 하나씩 곱씹으며 풀어보는 재미가 있겠죠. 이 숨은 의미는 안화당에서 남편이 아닌 네 편이라 선언했던 이한대군의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편일 것이다. 내 너에게 미친 것처럼 굴어야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 대사를 곱씹어보면 상당히 계산적인 말이거든요. 미친 것처럼 굴겠다는 건 연기 선언이잖아요. 우리 둘의 결혼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되게 보이려면 내가 너에게 미쳐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연기라는 거죠. 그런데 서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미친 것처럼 이라는 전제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선언한 사람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진심을 숨기던 사람의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3회 전체가 연기와 진심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3회에서 연기를 하는 건 이한대군만이 아니죠. 이 회차에는 연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성희주는 안화당에서 하루를 묵고 전날 입은 옷 그대로 출근합니다. 도혜정이 갈아입을 시간이 없으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죠. 시간은 있었는데 생각이 없었어. 티내고 싶었거든. 외박한 티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궁에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였죠. 데뷔 윤희랑은 몸져 눕습니다. 왕실 어른이 병중일 때는 호사를 떠들 수 없으니까 이한대군의 혼례 논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꾀병이에요. 최연이 바로 간파하죠. 공식 입장 못 내게 수 쓰시는 거 아닐까요? 윤희랑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 실장이 들이닥쳐 성희주를 끌어내려 할 때 최연이 도혜정에게 눈치를 주고 도혜정이 성희주의 오금을 차고 성희주가 혼절 연기를 했습니다. 이한대군이 그걸 안아드는 것까지 전부 즉석에서 짠 합동 연기예요. 데뷔 앞에서 벌어진 이 한편의 연극 덕분에 수사가 흐지부지됩니다. 침대에서 이불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면 궁녀들이 격정적인 밤으로 오해했었고 자기한테 다정한 손길을 보낸 이한대군에게 성희주가 연기도 할 줄 아시네 라고 놀라고 성희주가 탈차의 문을 열어준 이한대군이 입은 많을수록 좋겠지 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3회에서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연기를 하고 그 연기가 보는 사람에 의해 진짜로 둔갑하는 구조가 반복되죠. 거짓이 진짜가 되는 메커니즘을 둘 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연기가 성공하는 순간이 아니라 연기가 실패하는 순간이었어요. 험난한 하루 끝에서 성형국이 떠난 뒤 성희주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에게 성형국 씨라고 이름을 부르며 맞서던 그 당돌하고 건방진 딸은 사라지고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만 남아있었죠. 그때 이한대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성희주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호흡을 가다듬는 거였어요. 울고 있었든 무너지고 있었든 전화를 받기 전에 가면을 먼저 쓴 거죠. 죄송해요. 아까 갑자기 밝은 척, 괜찮은 척. 성희주가 평생 해온 연기죠. 아버지 앞에서 상장을 내밀며 당돌한 딸을 연기했고 회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독한 대표를 연기했고 이한대군 앞에서 까칠한 후배를 연기했어요. 그런데 이한대군이 묻습니다. 괜찮아? 괜찮냐고. 성희주, 안 들려?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물어요. 괜찮아가 한 번, 대답이 없으니까 괜찮냐고가 2번째, 그리고 대답이 없으니까 이름을 부르며 성희주, 안 들려?가 3번째. 가면을 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건 진심 어린 걱정이거든요. 아기에는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계란을 던지는 고딩들의 비아냥에도, 류민석의 멸시에도, 아버지의 위협에도 성희주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세게 맞받아쳤죠. 그런데 진짜 걱정하는 한마디 앞에서는 가면이 유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희주가 선택한 건 대답이 아니라 회피였어요. 제가 내일 다시 전화해도 되죠? 지금 좀 바빠서 내일 전화할게요.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직전에, 연기가 무너지기 직전에 커튼을 내려버린 거죠. 성희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기에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빨간 수트를 입고 궁에 들어가는 연기, 아련 신청서에 이름을 바꿔가며 전략을 짜는 연기, 호텔 스캔들을 마케팅으로 뒤집는 연기, 혼절 연기까지 전부 성공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따뜻한 걱정 한마디, 그 한마디에 굳건했던 가면이 벗겨질 뻔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끝난 뒤에 이한대군이 서브웨이 봉투를 들고 성희주의 집 앞에 나타났죠. 이한대군은 성희주의 연기가 실패할 뻔한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밝은 척 전화를 받았지만 끝까지 연기하지 못하고 끊어버린 그 순간을 이한대군은 전화기 너머에서 다 들은 거죠. 괜찮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친 사람이 괜찮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직접 나타났습니다. 근위대도 없이 최연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 목소리가 영 안 좋길래 왔는데 먹는 걸 보니 영 멀쩡한 것 같아서. 이한대군도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던 것 같아요. 성희주가 자기랑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누구한테도 내보이지 않았던 왕이 되겠다는 속내를 비춰 보였던 거겠죠. 전에 이한대군이 선언한 규칙은 미친 것처럼 굴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미친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미친 것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흐름이 마지막 담벼락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랑에 빠진 대군자가의 미친 짓에 같은 미친 짓으로 받아주기로 한 성희주가 차를 몰고 궁 담벼락으로 달려옵니다. 담벼락 바깥에 의자를 놓고 올라서서 담 위로 얼굴을 내밀며 마주봤죠. 여기 딛고 올라서는 의자와 성희주의 크록스 사이에도 재미있는 의미가 숨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날 담벼락에 우선 집중해보면 성희주는 잠 못 드는 이한대군을 위해 차를 건네고 마그네슘을 건네고 병원도 안 가셨죠? 라고 따지면서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내조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멜로 눈깔이 장렬했는데요. 물론 이 숨막히는 분위기도 좋았지만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한 건 두 사람이 건네는 물건이 아니라 감정, 그리고 두 사람이 서 있는 위치였습니다. 담벼락이 가운데 있고 이한대군은 궁 안쪽에, 성희주는 궁 바깥쪽에 서 있었죠.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있었거든요.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벽, 신분이 만든 벽, 그리고 진심을 가리는 벽. 이건 연기야, 이건 전략이야, 이건 계약이야. 이 전제가 두 사람 사이에 한 겹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 경계 덕분에 침대에서 이불 신랑을 해도 위험하지 않았고, 혼절 연기를 해도 어색하지 않았고, 네 편이다 라고 말해도 고백이 아닌 전략으로 통할 수 있었어요. 연기라는 벽이 이한대군과 성희주 서로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진심을 들키지 않아도 되니까, 진심이 아닌 척 할 수 있으니까. 담벼락은 바로 그 경계를 물리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궁 안쪽의 대군과 궁 바깥쪽의 평민, 연기하는 남편과 연기하는 아내, 미친 척에 이쪽과 저쪽,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굴을 내밀고 있지만 벽은 여전히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한대군이 가만히 라고 말하고 그 벽을 넘어 키스를 했습니다. 아직 담벼락을 허문 건 아니죠. 벽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계약 결혼이라는 전제도, 왕실과 평민 사이의 신분 차이도, 대비와의 갈등도 전부 그대로인데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만 이한대군은 그 벽 위로 몸을 기울여 성희주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경계를 넘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해보는 작은 부스러기, 이 담벼락 위에는 관객이 없었습니다. 사실 있었다는 반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성희주와 이한대군의 행보를 보면. 하지만 일단 아직 없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3회에서 벌어진 모든 연기에는 관객이 있었거든요. 외박티를 낸 건 세상이라는 관객을 위한 것이었고, 혼절 연기는 데뷔와 정실장이라는 관객 앞에서 벌인 것이었고, 근위대를 성희주에게 배치한 것도 전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잖아요. 미친 것처럼 구는 연기는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벼락 위에는 관객이 없었어요. 궁녀도 기자도 데뷔도 최연도 없었습니다. 보여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한 행동은 연기가 아니거든요. 미친 것처럼 굴겠다 하고 선언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미친 짓을 한 거죠. 미친 것처럼이라는 안전장치, 연기라는 방패,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진심을 감싸고 있던 그 한 겹의 경계를 이한대군 스스로가 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불꽃을 감추고 바다를 품은 청년의 삶을 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담벼락 위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숨기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죠. 마치 재채기 같은 그거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미 준비해 놓은 숨은 관객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가진 관객들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미친 짓 속에 숨은 진심과 담장을 넘어버린 연출의 의미가 빛이 바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을 인정하는 순간이 언제 올까? 성희주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날, 이한대군이 미친 것처럼이 아니라 미쳤다고 인정하는 그날, 계약 결혼이라는 대본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이 가면을 벗고 대본을 찢는 순간이 언제 올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또 뵙죠.